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가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종별 파업이 시작돼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강원도 7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했습니다. 올 수능일에는 예년과 같은 수능 한파 소식은 없습니다. 요소수를 공급하는 강원 지역 거점 지역 주유소가 4곳 선정됐습니다. 버스 업체에도 요소수가 20일치 배분됐는데 추가 확보가 시급합니다. 강원FC는 제9대 사령탑으로 최용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최 감독은 하회리그 강등권에 있는 강원FC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이번에 직종별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첫 시작은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인데요. 학교 비정규직이 정규직 인원의 2배에 이르면서 이런 갈등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으로 출근해야 할 방과 후 교육사들이 강원도 교육청으로 모였습니다. 도내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 260명 가운데 80% 정도가 이틀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강원, 경기, 경북 3개 지역만 기본급이 184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적다며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더도 말고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만 인류형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됩니다. 이번 파업으로 공립 유치원마다 공백을 메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방과 후 교육사 대신 정교사를 비롯한 대체 인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저희는 정교사 선생님께서 대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는 19일에는 영어 회화 전문 강사와 순회 보건 강사들이 고용 안정과 근속 수당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섭니다. 강원도 교육청 건물 밖에서는 벌써 보름이 넘게 학교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내 진입으로 인한 충돌을 막기 위해 교육청 직원들이 돌아가며 출입문 앞을 지키는 상황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업이라든가 아니면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저희가 사측에서 제시하는 사항하고 항상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인 강원도 교육공무직은 강원도 교육청 일반직 정규 공무원의 2배인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직종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학교 혼란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12살 여학생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3살 B씨는 10대 여성에게 외부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에 번번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유된 성착취물을 수백 개씩 다운받았던 20대 2명도 형사처벌됐습니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여성 민우회는 원주 지역 고교생을 상대로 유해 매체물 이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주 지역 고교생의 39%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전국 평균 19%의 2배 수준입니다. 조사 시점이 1년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 와중에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매체 접근이 수월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음란물 시청 비율이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체를 보다 보니 저절로 보게 됐어. 이러다 보니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들이 인식을 높이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시민단체와 경찰, 원주시까지 지역의 기관단체가 모두 참가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간담회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모였잖아요. 성범죄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각자의 목소리를 냈던 거를 이 디지털 조례가 이번 만드는 게 포괄적인 조례거든요. 한 군데를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서 관계기관들은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회는 가해자와 피해자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내년에는 실태 조사 대상에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절반가량이 제주도로 연수를 가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의 연수 일과 중 하나로 들어간 교육이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 등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상관없는 것들로 채워져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연속 보도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달 초 예산 1,700만 원을 들여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강릉시의회 산업위 행정위 의원들. 교육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선거혁명 AR 시대의 K선거 전략 강의가 눈에 띕니다. 교육의 세부 내용은 SNS 유권자 플랫폼 구축과 활용 전략, 유권자와의 비대면 전자명함 소통 전략은 물론 선거군의 지역, 업종, 직업별 데이터를 활용해 선거판을 바꾸는 방법 등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당선이 되는 방법을 세금을 들여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의원에게 물어보니 강의 개요에는 없는 내용을 말합니다. 선거법 위반되는 것들 그런 사례를 나름대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을 그걸 강의를 받았어요. 다른 거 아니고. 비슷한 시기 제주도 연수를 간 태백시 의회 일정에도 같은 교육이 포함됐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의원 개인의 그런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교육들은 별다른 특색이 없습니다. 화천과 고성, 양구, 강릉시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 교육을, 태백과 강릉은 행정사무감사 전략과 의정질문 노하우 교육을 들었습니다. 앞서도 수차례 익힌 내용을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이 또다시 강의로 듣는 겁니다. 같은 지역 의원이 보기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학습은 한 번으로서 충분히 다 의정활동하는데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화천과 정성군 의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들어야 할 법정 의무 교육조차 제주도에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고생하셨고 그래갖고 가서 교육받고 또 같이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가거든요. 대부분 기관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법정 교육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공서들이 아직까지는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무엇을 배우고 매년 관광지를 돌며 비슷한 교육을 듣는 시군 의원들. 코로나19로 도민들이 힘든 시기에도 아랑곳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5명 나왔습니다. 춘천에서는 해외 입국자 1명이 확진됐고 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이 춘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철원 맥주집과 음식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련 확진자가 9명이 나왔고 개별 유증상자 2명을 포함해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원주 10명, 태백 7명, 화천과 홍천에서 각 2명, 동해와 평창에서도 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태백 지역에서 이틀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을 매개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에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장성동의 한 어린이집. 어린이들로 북적여야 할 평일 낮이지만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원생과 학부모, 선생님까지 이틀 동안 확진자가 속출하자 시설을 폐쇄한 겁니다. 부모가 직접 와서 들어가서 잘 거고 또 살 싣고 가고
접촉이 많잖아요. 지금 전염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이 어린이집의 정원은 원생 47명과 직원 9명인데 이들과 접촉한 가족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00명 넘게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검사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동선이 겹치는 시민에 대하여 추가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220명의 검체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의뢰하였으며 방역당국은 이번 어린이집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이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백 178번 확진자가 가족 모임에 참여하면서 손자인 어린이집 원아와 원아이 엄마가 잇따라 감염됐고 이후 어린이집발 연쇄 감염이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최근 태백 지역에서는 집단시설의 매개로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황지동의 한 어린이집발 확진자가 17명 나오고 이달에도 종교시설을 통해 9명이 발생하는 등 2달 새 60명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일단 거리두기 상향 등의 행정명령은 내리지 않을 예정이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가 우려되는 만큼 집단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춘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7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수능 문답지는 경찰과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24시간 경비 속에 시험장별 재분류 과정을 거쳐 시험지구 보관 창고에 들어간 후 수능 당일 각 시험장으로 배송됩니다. 수험생 예비 소집일인 내일 각 학교에서는 시험장 방역을 위해 운동장 등 야외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 책자를 배부합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 대비해 강원경찰이 수험생 이송과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강원경찰청은 수능 당일 입실 시간대 시험장별로 교통경찰 300여 명과 순찰차 오토바이를 배치해 시외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주변에서 승차 편의를 요청하는 수험생을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가 요소수를 공급하는 거점 지역 주유소가 누락된 강원도에 4개 주유소를 뒤늦게 배정했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린천 휴게소, 양방향 2곳과 영동고속도로 평창 휴게소, 상하행 2곳입니다. 강원도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배분한 2만 7천 리터의 요소수를 28개 버스 업체에 배분했습니다. 강원FC는 제9대 사령탑으로 최용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국가대표 간판 공격수로 활약한 뒤 K리그에서 FC 서울 감독직을 맡은 5년 동안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 AFC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등을 이뤄냈습니다. 최 감독은 시즌 2경기를 남겨두고 하위 리그 강등권에 있는 강원FC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안게 됐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오는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팀 운영 계획과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화천 지역 군납 농가들이 군급식 경쟁 조달 체계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19일에 상경 집회를 나섭니다. 화천군 군납협의회는 이번 주 금요일 청와대와 국방부를 잇따라 방문해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에는 군납 경쟁 조달 체계 적용 계획 철회와 농민 군장병의 상생 방안, 임가공 김치 납품제도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2021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가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한 해 동안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펼친 19명의 경제인에 대한 표창 시상과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 실물 경제 방향과 기업 경영 전략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내년 5월 어린이날 개장하는 춘천 레고랜드의 성공적인 개장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생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호반그룹 대하청가와 고랭지 채소 유통 선진화와 농업농촌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반그룹과 대하청과는 상생협력기금 1억 원을 출연해 강원도 고랭지 채소의 도매시장 공급 출하를 지원하고 강원도산 농산물과 농식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을 벌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고랭지 채소 주산지에 6억 원 규모의 산지 지파, 출하시설 12곳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발생한 식중독 감염원의 절반 이상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때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어린이집, 복지관, 군부대 등 집단 급식시설에서 발생한 27건의 식중독 사례 가운데 56%인 15건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